이번에 찾아온 동네는 서촌. 곳곳에 있는 한옥이 아주 매력적인 동네다.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경복궁을 중심으로 서쪽에 위치한 동네인데, 동네 투어를 하다 보면 그 지역에서 자주 보이는 음식들이 있다. 이 동네는 특히나 개성 있는 샌드위치 집들이 많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촌의 샌드위치 투어다. 서촌에서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2024년에 오픈해서 약 3년차 영업 중인 필린. 서촌의 한 골목에 위치한 작은 샌드위치 집이다. 내부는 협소한 편이고 4인 테이블 2개, 바 테이블 하나뿐인데 분위기는 굉장히 세련된 느낌이다. 포카치아 샌드위치를 전문으로 파는 집인데, 나는 치킨 샌드위치에다가 라구스튜까지 한번 먹어보자. 인테리어가 되게 감각적이다. 서촌에서 먹는 브런치 샌드위치 한상이다. 지금 가는 집들은 대체로 이른 아침에 열어서 브런치로 먹기도 좋다. 스튜를 시키면 이렇게 포카치아 빵을 한 접시에 같이 주시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건 치킨 샌드위치다. 일단 기본 포카치아 빵 먼저. 바삭해. 생각보다 굉장히 바삭하고 씹을수록 고소하다. 올리브 오일만 살짝 뿌렸는데도 이렇게 고소하고 맛있구나. 옆에 라구 소스에 넣어서 먹는 거지. 좋아. 이 감칠맛. 토마토 스튜인데 상큼한 토마토 맛에다가 고기 국물이 섞인 듯한 맛이다. 약간 되직한 파스타 소스 느낌. 이 집 라구 스튜 제대로네. 따끈하고 향도 아주 좋다. 바삭한 포카치아 찍어 먹는 맛도 매력적이야. 이제 치킨 샌드위치 구성이 좀 특이한데, 일단 눈으로 보이는 건 포카치아 안에 토마토, 치즈, 상추에 닭고기까지 보인다. 맛은? 이야, 이런 맛이 있을 줄이야. 찐이다. 일단 포카치아 굉장히 바삭하고 이 안에 고소, 상큼, 짭짤함이 다 들어있다. 특히 치즈에 마요네즈 소스가 고소한데, 담백한 닭고기도 좋지만 이 안에 초록색 소스가 엄청 맛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살사 베르데 비슷한 소스라고 하셨는데, 샐러리 같은 채소를 갈아 만든 소스라고 한다. 이 초록 소스가 향긋하게 이 모든 재료들을 감아주는 거지. 바삭한 빵 안에 들어있는 신선한 채소와 토마토, 그 안에 들어있는 촉촉한 닭고기까지 균형감이 너무 좋다. 사실 이런 샌드위치를 파리바게트 외에서는 먹어본 적이 없다. 솔직히 파리바게트도 비싸서 안 먹지. 그래서 살짝 의문을 가지고 찾아왔는데 예상외로 너무 맛있어서 깜짝 놀랐다. 여기에 곁들여 먹는 라구 스튜, 고소한 고기에 토마토의 진한 감칠맛까지 너무 훌륭한 거지. 포카치아 빵 위에 이렇게 라구 스튜를 올려서 먹으면 마치 뉴욕에 온 느낌이다. 바삭한 맛이 이국적이면서 너무 맛있다. 정말 퀄리티 높은 샌드위치를 경험할 수 있는 필린이었다. 다음은 고트델리. 2021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6년차 영업 중인 꽤나 오래된 샌드위치 칩이다. 물레 서촌에 지점이 두 곳이 있다. 바로 앞이 한옥 건물이라서 한옥 건물 뷰를 바라볼 수 있는 풍경 좋았다. 주 메뉴는 잠봉베르, 그리고 소고기가 들어간 파스트 라미. 메뉴판을 보니까 세트 메뉴로 피자도 밀고 있는 것 같다. 내부는 1층과 2층의 구조인데 인테리어가 오래된 가구들로 만든 앤틱한 느낌이 있다. 나는 올드스쿨 파스트 라미에다가 코울슬로 하나 추가해서 먹어보자. 내가 주문한 파스트 라미 샌드위치와 코울슬로가 나왔다. 고트델리의 파스트 라미는 호밀빵이고 마늘종 피클 4개가 나온다. 단면을 살펴보면 일단 호밀빵에 머스타드가 발라져 있고 고기는 아주 가득 들어간 느낌. 그 아래 딜이 들어있다. 맛은 기가 막히네. 파스트 라미는 소고기를 염지, 건조, 훈연한 것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도톰한 베이컨을 입안 가득 베어문 느낌이다. 바삭한 호밀빵에 기름진 소고기의 조화, 게다가 고기는 씹을수록 살짝 짭조름함이 느껴지는데 너무 맛있어. 진짜 잘 만든 도톰한 베이컨 같은 느낌. 여기에 코울슬로 완전 잘 시켰다. 굉장히 새콤달콤한데 이 새콤한 상큼한 맛이 파스트라미의 기름짐을 완벽하게 없애준다.
파스트라미 샌드위치 안에는 피클도 들어있고 머스타드가 뿌려져 있어서 상큼한 머스타드의 맛도 나면서 오이의 아삭한 식감도 느껴진다. 그 중에서도 샌드위치에 가득 들어가 있는 두꺼운 소고기, 특히 씹을수록 훈연의 맛도 느껴지는 게 너무 맛있다. 여기에 마늘종, 새콤한 마늘종도 맛이 좋네. 그래도 콜슬로는 필수다. 지금 이 샌드위치가 꽤나 단촐해 보여서 양이 얼마 되지 않을까 싶기도 했는데 막상 먹어보면 진짜 생각보다 포만감이 많이 든다. 여기 소고기도 꽤 많이 들어있어서 예상외로 파스트라미 하나 먹으면 꽤 든든하게 배가 부르다. 서촌 고트 델리였다. 다음은 서촌에서 2023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3년차 영업 중인 마사마드레. 여기는 빵집인데 1층은 빵집이고 지하에서는 샌드위치랑 커피를 판매한다. 지하로 내려가 보면 뭐야, 사람 왜 이렇게 많아? 2층 올라와서 먹어도 된다. 오픈하자마자 왔는데 웨이팅할 뻔해서 깜짝 놀랐다. 메뉴는 이렇게, 이 중에서 나는 할라피뇨와 멜팅 치즈 샌드위치로 주문. 그러면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빵으로 아주 맛있게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신다. 잠시 후에 내가 주문한 할라피뇨 멜팅 치즈 샌드위치가 나왔다.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인가? 일단 이 집의 빵은 치아바타이고 내용물을 살짝 구경해보면 우와, 치즈가 이렇게 가득 들어있다고? 엄청 뜨겁다. 거의 피자급으로 들어있는 멜팅 치즈 샌드위치인데 한입 먹어보면 퀄리티가 장난 아니다. 치아바타, 쫀득하면서 바삭한 식감이고 그 안에 치즈, 고소한 모짜렐라가 가득 들어있는데 할라피뇨, 큼직하게 하나씩 들어간 할라피뇨가 매운맛을 내주는 거지. 그리고 그 옆에는 사과잼, 사과 알갱이가 살짝 느껴진다. 한마디로 이 빵 안에 달콤함, 짭짤함, 고소함, 매운맛이 다 들어있어. 가장 기본 베이스인 치아바타부터 맛있다. 겉은 바삭하면서 쫄깃한 식감이 느껴지고 속은 안에 가득 차있는 치즈까지. 두 번째 조각도 이렇게 한번 들춰보면 정말 치즈가 가득 차있다. 달콤한 듯한 사과잼도 너무 좋았고 중간중간 포인트의 매운 할라피뇨까지. 가격대가 조금 있다고 생각했는데 두 조각만 먹어도 배가 어느 정도 찬다. 확실하게 맛있었던 멜팅 치즈 샌드위치 맛집 마사마드레였다. 샌드위치 투어의 마지막 집은 서촌에서 5년차 영업 중이라는 델리노시. 서촌의 한 골목으로 들어가면 만날 수 있는 샌드위치 집이다. 의도한 건 아닌데 화요일날 방문하면 탄산이 무료다. 오늘 탄산 받는 날이야. 내부는 꽤나 넓고 쾌적한 느낌. 앞선 곳들이 좀 카페 같은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확실하게 미국 현지 패스트푸드 샌드위치 가게 같은 느낌이다. 가격 좋다. 여태까지 방문한 샌드위치 집들 통틀어서 가장 저렴한 가격. 주로 샌드위치와 파니니 두 가지 메뉴가 있는데 샌드위치는 많이 먹었으니까 델리노시 파니니로 먹어보자. 이 집은 포카치아 빵을 사용하고 큼직한 포카치아가 가지런히 놓여있는데 압도적인 느낌이다. 재료가 다른 집보다 가짓수가 많이 들어가는 느낌. 피클과 할라피뇨 셀프 서비스도 좋다. 예기치 않게 화요일이어서 탄산도 서비스로 받았다. 좋은데? 이렇게 내가 주문한 델리노시 파니니가 나왔다. 그릴에 구워낸 파니니는 거의 처음 먹어보는데 파니니의 맛은 찐이다. 일단 다른 집보다 훨씬 바삭한 이 포카치아 파니니. 한번 구워내서 더 바삭해. 그 바삭함 안에 담백 짭짤한 듯한 햄, 그리고 살짝 달콤한 소스가 들어있고 아삭한 토마토와 상추가 신선함을 더한다. 여기에 모든 재료를 감싸주는 담백고소한 치즈까지. 이거는 마치 피자집 콤비네이션 피자를 압축해서 샌드위치로 만들어 놓은 느낌이야. 너무 맛있어. 파니니를 거의 처음 먹어보는데 치즈가 정말 가득 들어있어서 진짜로 피자를 돌돌 말아먹는 느낌이다. 치즈 쏟아지는 것 보소. 빵 가운데뿐만 아니라 안쪽으로도 끝없이 가득 차있는 치즈가 이 집은 재료를 아끼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재료도 신선하고 양도 많고 탄산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반만 먹어도 배부르다.
양이 많지 않은 사람은 반은 나중에 먹어도 될 것 같아. 개인적으로 서촌에 다시 와서 한 곳만 다시 간다면 나는 여기다. 앞선 집들도 훌륭하고 한번 또 먹고 싶지만 델리노시, 일단 이 집의 메뉴를 가장 최우선적으로 한 번씩 다 먹어보고 싶은 생각 아주 강하게 든다. 가격도 다른 집에 비해서 2,500원 저렴하면서 재료를 아끼지 않은 듯한 파니니 맛집 델리노시였다. 이번에는 서촌에서 맛있는 한식 맛집들 한번 찾아보자. 경복궁역 바로 앞에는 이렇게 세종마을 음식 문화거리가 있지. 그리고 이 집은 나도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집인데 한 번쯤 가보고 싶었던 곳이기도 하다. 세종문화거리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는, 올해로 영업한 지 20년 정도 되었다는 서촌의 화석 채부동 잔치집. 이른 저녁에 왔는데 웨이팅이 있다. 이 집은 인왕산 다녀오면서도 많이들 가시고, 여기 서촌이 사실 관광지라서 밥값도 꽤 나가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저렴한 가성비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기다리면서 쭉 보는데 메뉴가 진짜 엄청나게 많다. 골뱅이 무침부터 두부김치, 굴전, 김치전에 계란말이, 해물파전, 얼큰 수제비까지, 그리고 방송도 많이 나왔다. 약 30분 정도 기다리고 들어갈 수 있었고, 내부는 이런 느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관광객부터 동네 아저씨들이 단체로 오시는 곳이야. 심지어 옆에 방도 있고 지하도 있다. 이 중에서 나는 밖에서 전 만드는 걸 보니까 여기서 전은 무조건 먹어야겠다. 해물파전에 도토리전으로 주문. 비주얼 좋다. 파전 비주얼이 오징어가 아주 가득 들어가 있고 도토리 묵에 직접 만드신다는 배추김치까지 한 상이 나왔다. 일단 파전 먼저 오징어랑 파전을 듬뿍 떠서 양파간장 찍어서 한 입 먹어보면 찐이다. 파전 기가 막히네. 진짜 이 기름맛 최고다. 해물도 가득하고 이 집의 파전은 계란물을 듬뿍 뿌려낸 스타일이라서 고소하고 부드러운 계란전을 먹는 느낌이다. 여기에 탱글한 오징어랑 새우살이 씹히고 아삭하게 익은 파가 맛을 더한다. 양파간장 한 입에 새콤하게 익은 배추김치까지 기가 막히는 거지. 그 옆에는 도토리묵, 새콤달콤해. 고민하다가 시켰는데 탁월한 선택이다. 부추에 양파를 넣은 부드러운 도토리 묵인데 완전 촉촉한 식감이 너무 맛이 좋은 거지. 그리고 파전은 생각보다 양이 많다. 해물도 아끼지 않고 가득 들어있는 거지. 이 집에서는 무조건 해물파전 추천이다. 새콤달콤하면서 아삭한 오이도 가득 들어간 도토리 묵은 이 집의 해물파전의 기름기를 싹 없애주는 거지. 이렇게 전과 도토리묵을 계속 먹다가 잔치국수 또는 비빔국수로 마무리하는 거지. 나는 비빔국수다. 비빔국수를 시키면 국물도 한 그릇 준다. 잘 비벼진 비빔국수, 김이 가득 뿌려져 있는데 입안 가득 한 입 먹어보면 새콤달콤해. 매콤하면서 달달한 맛이 입에 착 달라붙는 맛이다. 꽤나 단맛이 좀 강하게 느껴지는데 여기에 잔치국수 국물, 아주 진하게 우러난 멸치국물이다. 이 집은 잔치국수도 분명 맛있겠다. 굉장히 시끌벅적한 분위기이고 정신없고 복잡하지만 맛 하나는 끝내준다. 서촌이 굉장히 정돈된 깔끔한 분위기인데 또 이런 로컬 분위기가 오히려 좀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채부동 잔치집이었다. 다음은 여기는 내가 과거에 서울 만두 투어로 영상을 만들 때에도 한번 가보려다가 실패한 곳이다. 서촌에서 2021년에 오픈해서 현재 5년차 영업 중인 안덕. 이 집이 올해는 미쉐린 빅구르망에도 선정이 되었길래 여기는 꼭 가봐야겠다 생각이 들었던 곳이다. 밤에도 손님들이 많은데 약 30분 정도 기다렸다. 내부는 많이 넓은 편은 아니지만 테이블이 꽤 있다. 메인은 만둣국이고 특히 여기서 많이 드시는 게 고추튀김이다. 만둣국 하나와 고추튀김 주문. 오, 여기는 무절임과 마카로니가 기본찬으로 나온다. 특이한데? 일단 무절임 먼저. 새콤달콤한 맛 좋다. 아주 개운한 듯한 식감 좋고 그 옆에는 마카로니. 달짝지근하면서 고소한 식감. 마카로니도 좋은데? 이 두 가지만 먹어도 맛있고 잘 어울린다. 다음으로 이번에는
미쉐린에 선정된 안덕의 만둣국이 있다. 큼직한 만두 6점에 특이한 고기 고명이 올라가 있는 아주 색다른 만둣국이야. 그리고 거대한 고추튀김까지 한 상이 나왔다. 비주얼이 너무 정갈하다. 이게 바로 미쉐린의 한 상인 거지. 일단 국물 먼저 한 입 먹어보면 우와, 이런 맛이 있을 줄이야. 담백하면서 적당히 짭조름한 맛이 나는데 이거는 평양냉면의 맛이다. 진한 평양냉면 육수를 뜨겁게 먹는 맛. 이번에는 만두를 덜어서 고기 고명을 살짝 덜어서 큼직한 만두 먼저 한 입 먹어보면 찐이다. 보통 맛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담백한 듯하지만 담백함 속에 감칠맛이 느껴진다. 만두 아주 도톰한데 두부가 가득 들어간 듯 담백하고 여기에 고기와 김치만두이지만 백김치를 넣은 듯 깔끔한 느낌이 있다. 이번에는 그 옆에 고추튀김, 간장 살짝 찍어서 맛은 도톰하면서 바삭한 고추에다가 고기가 가득 들어간 식감. 미쳤다. 지금 고추튀김이 비싼 거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시켜보니까 돈이 안 아까운 양과 맛이다. 그냥 고기소가 거대한 오이고추 안에 꽉 차 있는데 웬만한 전집 가도 이거 한 개당 3-4천원 할 정도로 크기가 크다. 그런데 맛이 너무 훌륭해. 여기에 새콤한 맛으로 느끼함을 없애주는 무절임까지 은은하게 맛있다. 전체적으로 너무 훌륭한데 무절임도 고추튀김에 올려서 그렇지. 개인적으로 고추튀김 한 개에 들어간 고기가 이 만두에 들어간 양과 비슷할 것 같다. 그 정도로 고추튀김은 양이 많았다. 여기에 김치만두도 한 입, 담백하면서 은은한 감칠맛, 심지어 마요네즈 범벅인 마카로니까지 은은한 고소함이 전체적으로 담백한 만둣국과 너무 잘 어울려. 웬만하면 이 거대한 고추튀김은 꼭 같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동안 수많은 만둣국집을 다녀왔지만 이런 느낌의 만둣국은 서촌 안덕이 처음이다. 이 집만의 개성과 맛이 느껴지는 곳이다. 내가 원래 국밥도 국물을 안 먹는데 만두를 다 먹고 국물을 쭉 들이키면서 느꼈다. 이건 평양냉면의 국물 맛이야. 평냉을 뜨겁게 먹는 듯한 아주 특별한 육수를 맛볼 수 있는 만둣국 맛집 안덕이었다. 다음은 서촌에서 삼겹살은 이 집인가 1997년에 오픈해서 올해로 약 30년째 영업 중인 대하식당. 오후 4시에 오픈해서 오픈한 지 별로 안 되었을 때에는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밥 먹고 나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대기가 많아진다. 내부는 좁은 느낌의 노포 식당이다. 신발 벗고 들어가는 완벽한 노포 분위기. 메뉴는 삼겹살 단 한 가지, 1인분, 2인분 개념이 아니라 600g 위주로 판매한다. 삼겹살 600g으로 주문. 그러면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무절임 김치와 함께 삼겹살 600g이 나왔다. 고기 도톰한 것 보소. 일단 도톰한 고기는 여기 보이는 무쇠판에 가지런하게 올려주고 김치도 같이 올려줘야지. 한 가지 특징이 이 집이 매장 곳곳에 고기를 많이 뒤집지 말라고 써있다. 사장님도 고기를 주시면서 자주 뒤집지 마세요, 신신당부를 하고 가셨는데 아니 이게 안 뒤집으면 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엄청 뒤집었다. 그런데 고기가 잘 안 익어. 이 집 불판이 특이하다. 아무리 오래 구워도 타지가 않는다. 그래서 뒤집지 말라고 하셨구나. 소금이랑 후추 간도 좀 해주고 잘 익은 삼겹살 한 점 먹어보면 고기맛 기가 막히네. 도톰한 삼겹살인데 살코기 지방 비율 완벽하고 여기에 잘 익은 묵은지, 완전 새콤하면서 살짝 달짝지근한 맛에 알싸한 파절이에 무절임까지 곁들인 반찬도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큼직하게 쌈도 한 입 싸먹는 거지. 아주 좋다. 여기에 청국장 고소해. 많이 자극적이지 않은 식감의 고소한 맛 훌륭하다. 이 집은 노포 분위기에다가 자리가 좀 좁고 그래서 불편할 수도 있는데 또 이 집만의 분위기가 서촌에서 다른 식당에서는 만나기 힘든 분위기라서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두 번째 고기를 올려보는데 이 집의 가격이 다른 집보다 훨씬 저렴하다. 600g이 이렇게 많은데 겨우 이 정도 금액이라면 확실히 가성비 좋게 먹기도 좋은 거지.
장점이자 단점은 불이 좀 약해서 고기를 오래 구워야 된다는 점. 두 번째 고기는 정말 딱 한 번만 뒤집었다. 역시 사장님 말을 잘 들어야 돼. 한 번만 뒤집은 고기가 훨씬 부드럽고 맛있다. 특별한 노포 분위기에서 가성비 있게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대하 식당이었다. 굉장히 한국적인 한옥거리가 많은 서촌이지만 서촌은 특히 외국 음식도 많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서촌의 외국 음식 투어다. 다음으로 찾아온 곳은 서촌의 한 골목에 위치한 서촌에서 2021년에 오픈해서 현재 5년차 영업 중인 아주 작은 베트남 음식점 엉건이다. 내부는 크지 않은 테이블이 많지 않은 작은 식당이었고 메뉴는 이렇게. 이 집은 다른 베트남 쌀국수집에 없는 특이한 메뉴들이 몇 가지 보이는데 바로 토마토 쌀국수다. 나는 토마토 쌀국수 하나와 한정 메뉴라는 반미 샌드위치로 주문. 먼저 이렇게 녹진해 보이는 토마토 쌀국수가 나왔다. 이게 이 집의 시그니처인 거지. 고수는 요청하면 주시고 그 옆에 한정 메뉴로 파는 반미까지 나왔다. 이렇게 한상. 반미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다. 아주 먹음직스러운데 일단 국물 먼저 먹어보면 아니 이런 맛이 있단 말이야. 찐이다. 감칠맛 엄청 진하고 새콤한 맛이 강한 굉장히 이국적인 맛의 토마토 국물이야. 고수를 살짝 넣어주고 레몬까지 한번 짜주자. 이 안에는 고기가 어느 정도 들어있고 이번에는 면도 한 입. 촉촉한 면발들 사이사이로 녹진한 새콤한 맛이 감도는 토마토 육수가 가득 들어있다. 국수까지 먹어보니까 사실상 이거는 토마토 스튜에 가깝다. 브런치집에서 먹는 토마토 스튜보다 더 진한데? 고기 국물에 토마토가 스며든 듯한 국물이야. 굉장하다. 이거는 다른 쌀국수집에서는 보기 힘든 정말 이 집만의 개성이 들어간 아주 특별한 쌀국수다. 중간중간에 잘게 찢은 고기도 가득 들어있어서 더욱 맛을 더한다. 이번에는 그 옆에 반미도 다른 데서 본 적 없는 특별한 비주얼인데 이 집은 간고기가 올라가 있다. 반미도 한 입 먹어보면 달짝지근하게 볶아낸 불고기를 잘게 다져서 새콤달콤한 야채와 폭신한 빵 위에 올려서 같이 먹는 맛. 다진 고기가 굉장히 높게 쌓여 있어서 베어 먹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그래도 반미도 역시나 이 집의 개성이 느껴진다. 고기 아래로 새콤하게 절인 야채들이 가득 차 있는 거지. 녹진한 이 토마토 국물은 정말 중독적이고 매력적이다. 그리고 살짝 칼칼한 느낌도 나는 거지. 먹으면서 땀이 좀 난다. 일반적인 베트남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이 집만의 개성이 느껴지는 베트남 음식점 서촌 골목에 위치한 베트남 식당 엉건이었다. 다음 집은 역시나 서촌의 한 골목에 위치한 집. 여기는 일본식 가정식을 파는 집이다. 올해로 10년 넘게 영업 중이라는 누하의 숲. 신기한 점은 여기 사장님 일하시는 분 모두 일본 분이시다. 그래서 내부에서 일본말이 들리는 게 신기하다. 내부는 진짜 작은 다락방 스타일 바 테이블로만 이루어진 홀이고 그 옆에 테이블 좌석이 있는 것 같다. 메뉴가 딱 3개뿐이다. 치킨 남반 정식과 연어 버터구이, 새우튀김 정식까지. 나는 치킨 남방 정식으로 주문. 이렇게 한 상이 나왔다. 정갈하고 깔끔해. 최근에 오사카 여행에서도 치킨 남반을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서촌에서 만날 수 있다니 놀랍다. 전체적으로 아기자기한 느낌이고 어라? 밥에 옥수수가 들어있네. 톡톡 터지는 옥수수밥도 맛이 좋고 타르타르 소스가 가득 올라간 치킨 남반. 지금 보니까 튀김옷이 거의 없다. 맛은 기가 막히네. 일본에서 먹던 그 맛이야. 완벽하게 부드러운 식감. 이 집 잘하는데? 새콤한 오이절임이랑 같이 먹으면 딱이다. 일단 치킨구이 아래에 간장 소스가 있어서 간이 조금 있는데 일본 현지의 맛이다. 치킨 남반이 일본에서 먹던 그 염도야. 밥이랑 먹으면 딱 알맞은 간이고 간장 위에는 타르타르 소스인 거지. 심지어 타르타르 소스가 거의 에그 샐러드다. 계란을 넣어서 다진 느낌의 된장국은 돈지로야. 한번 볶아낸 듯한 된장국 맛도 너무 훌륭하다. 아삭한 샐러드 맛도 좋고 이 집은 한마디로 한국에서는 먹기 힘든 맛.
진짜 최근에 다녀온 오사카 뒷골목의 작은 가정식 식당에서 먹을 만한 맛이다. 부드러운 닭고기도 단짠이 느껴지는 간장 소스도 그 위에 올라간 계란 가득한 타르타르도 완전 일본식이야.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못 봤다. 마무리로 요거트까지 있다. 개운하면서 새콤한 요거트로 마무리. 정갈한 일식 한 상을 먹을 수 있는 누하의 숲이었다. 다음은 서촌에서 먹을 수 있는 간식 투어다.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인데 먼저 방문한 곳은 세종마을 음식거리에서 특이한 간식이 있어서 와봤다. 홍콩빵 태국 커피. 올해로 5년 넘게 영업 중이라는 꽤나 오래된 빵집이다. 처음 보는 구성인데 메뉴가 특이하다. 메뉴가 버터 이름으로 써있다. 버터마다 맛이 다 다르다는데 이렇게 방금 막 구워낸 소보로 빵이 가득하고 주문을 하면 이 따끈한 빵을 반에 갈라서 버터를 넣어주는 스타일이다. 아니 이런 음식이 있단 말이야? 홍콩에서는 흔하게 먹는 음식인 건가? 정말 소보로 빵 안에 다른 재료 없이 오직 버터만 하나 톡 들어있는 음식이다. 버터들이 다 무슨 맛인지 모르니까 가장 위에 있는 루어팍 버터로 주문. 한입 먹어보면 찐이다. 아니 이런 맛이 있단 말이야. 일단 방금 막 나온 빵, 따끈한 빵이라서 부드러운 식감에 이 안에 버터가 살짝 짭조름하다. 결론적으로 단짠의 맛인데 소보로다 보니까 살짝 달달한 맛이 나면서 따끈한 빵이라서 폭신폭신하고 빵 안에서 버터가 녹아서 짭짤한 맛이 나는 게 너무 맛있다. 아니 버터 끼워놓은 빵이 이렇게 맛있어도 되는 거야? 서촌에서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 서촌 홍콩 빵집이었다. 이번에는 서촌에서 약 10년 넘게 영업 중이라는 서촌 금상 코로케. 메뉴를 보니까 치즈, 카레, 통새우 등등 다른 데서 보기 힘든 메뉴들이 많다. 내부에 먹고 갈 수 있는 테이블이 2개 정도 있었고 나는 여기서 카레 고추 치즈랑 고기 야채로 주문. 이렇게 내가 주문한 코로케가 2개 나왔다. 일단 먼저 카레 고추 치즈. 우와 치즈 늘어나는 것 보소. 게다가 잠깐만 지금 이게 빵이 아니다. 코로케가 겉면이 밀가루가 아닌 감자야. 감자로 표면을 채운 감자 고로케라고는 상상을 못했네. 바로 옆에서 고로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볼 수 있었는데 정말 속을 채운 동그란 감자에 계란과 빵가루를 입혀서 튀기는 방식이었다. 카레 고추 치즈는 쭉쭉 늘어나는 고소한 치즈에 매콤한 고추가 가득 들어있어서 역시 맛이 좋았고 이번에는 그 옆에 고기 야채 감자 반죽 튀김이 아주 고소하면서 여기 고기와 야채 소가 간이 딱 맞는다. 적당히 짭짤하면서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게 아주 맛있네. 밀가루 빵이 아니라서 놀랐는데 이 감자의 부드러운 고소한 매력에 빠지게 만들어주는 서촌 맛집 금상 코로케였다. 다음은 분식점이다. 여기는 경복궁역 버스 정류장 앞에 있는 곳인데 정류장! 이 집의 특징은 아침 일찍부터 영업을 해서 밤 늦게까지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와서 먹기 좋은 분식점이다. 주 메뉴는 김밥, 돈가스, 우볶이, 크림 우동까지 일반적인 분식에 살짝 포인트를 준 메뉴들이다. 내부는 이렇게 길다랗게 좌석 배치가 되어 있고 나는 참치김밥과 우볶이로 주문. 한 상이 나왔다. 우볶이 비주얼 아주 좋다. 불고기에 치즈 들어간 스타일이고 김밥도 속이 가득 차있는 스타일. 참치 역시 가득하다. 먼저 참치김밥. 보다시피 야채도 재료를 아끼지 않았다. 아삭한 야채, 부드러운 참치살, 속재료가 가득하다. 이거 하나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그 옆에는 우볶이, 우동을 치즈에 살살 비벼서 한입. 훌륭하다. 우동볶이라고는 하지만 우동보다는 길다란 가래떡을 먹는 느낌이야. 소스 맛이 완벽하게 맵단이 느껴지는 맛있는 떡볶이 국물이다. 자극적인 맛이 땡길 때 가면 무조건 좋아할 맛. 이번에는 옆에 불고기랑 같이 한입. 달달하게 볶아낸 불고기에 떡볶이 국물 완전 맛있는 거지. 이 집은 딱 맛있는 분식의 정석 같은 집. 일반적인 분식집보다는 가격이 조금 있는데 그 가격만큼 퀄리티를 굉장히 올려서 오히려 저렴하다고 느껴진다.
기본 우볶기에도 이렇게 치즈가 가득 들어간 점도 좋고 참치김밥도 속재료 가득한 점이 매력 있는 거지. 양도 많고 푸짐하고 달짝지근한 불고기와 같이 먹는 치즈 가득한 우볶기, 아주 매력 있었던 정류장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서촌 근방에서 먹었는데 다른 영상에 나왔던 곳들 하이라이트다. 서촌 맛집에서 이 집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1983년 오픈해서 43년째 영업 중인 토석촌. 여기는 한 5번은 넘게 먹어봤다.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엄마가 포장해서 가져다 주신 게 처음이었는데 그때 처음 먹었던 삼계탕의 국물 맛이 아직도 기억난다. 삼계탕 국물이 견과류가 들어간 듯 진짜 고소하고 이렇게 입에 착 달라붙을 수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집이다. 전국에서 먹었던 삼계탕 중에서 국물이 가장 맛있었던 곳은 이 집이다. 다른 어떤 집을 가도 이렇게 개운하고 맛있는 삼계탕 육수를 맛본 적이 없다. 닭이 조금 작다는 게 단점이다. 하지만 작은 만큼 부드러운 맛이 매력있는 서촌의 토석촌이다. 다음은 여기도 아주 예전에 빵 투어에서 다녀온 곳이다. 효자 베이커리. 지금도 잘 되고 있다. 이 집의 시그니처 메뉴는 콘브레드. 소보로 같은 부드러운 빵 안에 달콤한 옥수수가 들어있다. 촉촉한 빵도 좋고 그 안에 양파랑 옥수수가 들어있는데 굉장히 매력적이다. 이렇게 서촌에서 맛집 14곳을 다녀왔다. 내가 놓친 맛집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고 서촌을 깊숙하게 돌아본 적은 처음인데 아기자기한 브런치집, 카페, 샌드위치 집들부터 오래된 전통의 맛집들까지 한국적이면서 트렌디한 매력이 있는 서촌 투어였다. And I don't know how to compete with that. Cause you were friends since you were kids and it still feels like we just only met. Yeah, I was so